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2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5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이제 비트코인을 어떤 분이 장기적인 어떤 추세, 예전에 장기적인 추세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없냐. 그리고 또 지금 시드가 내가 얼마 있는데 지금 정리하고 눌림목에서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데, 우리가 차트를 봄에 있어서 중요한 거, 제가 항상 차트를 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 했죠?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 1번 각도를 봐야 된다. 각도가 어떤지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추세, 그리고 세 번째 캔들, 그리고 이동 평균선.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각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각도가 색깔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각도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각도로 올라갔죠? 그리고 어떻게 내려왔죠? 이 각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내려왔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잘 보면 이렇게 하락의 각도, 이게 이제 하락의 각도죠. 하락의 각도와 상승의 각도 비교를 했을 때 하락의 각도보다 상승의 각도가 훨씬 좋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락의 각도보다 상승의 각도가 좋아졌죠. 그러면 얘도 이제 올라가고, 하락의 각도보다 상승의 각도가 지금 높은가요? 얘는 좀 비슷하게 올라갔죠? 그랬을 때 어떻게, 얘는 여기에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 돌파했죠? 연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각도가 어떤지. 각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 얘는 이 정도다.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눌려도 더 많이 갈 수 있다. 얘도 올라가려면 만들어져야 되는 모양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각도가, 상승의 각도가 하락의 각도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제 요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는 추세죠. 그 다음에 각도를 보고 그 다음에는 추세를 봐야 돼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돼야 되죠. 얘는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차트는 맞죠. 이게 우하향하는 차트라고 봐야 될까요? 자,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두 개 이상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차트라고 봐야 되죠.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꼬라 박을 거냐, 이제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이 추세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추세가 우상향하는 애라면 이제 괜찮죠. 그래서 추세를 보면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상향하는 거면 이제 괜찮은 거죠.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캔들을 봐야 된다고 했죠. 추세는 되게 중요해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를 할 때 이게 우상향인가? 우하향인가? 이렇게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얘는 우하향이죠. 그래서 아무튼 추세를 봐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캔들이죠. 캔들의 모양이 어떤가? 이거 봐야 되는 거죠. 캔들의 모양에서 중요한 게 뭐죠? 전고점을,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얘를 돌파했죠. 그 다음에 전고점이 여기 내려오고 하락한 다음에 이 전고점을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해야 되죠. 지금 이거 연봉이에요. 비트코인 연봉.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얘는 적어도 여기 세 번째 양봉의 끝지점, 여기 최고점, 여기가 요 위에서 끝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를 돌파했으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락한 다음에 이 고점, 이 최고점을 돌파했나? 양봉으로 돌파했네. 적산병으로. 그럼 어떻게 보는 거죠? 얘는 적어도 이제 여기 위에서 끝난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죠? 적어도 연봉상으로 보자면 꼭지도 못 땄어.
캔들에서 봐야 되는 거, 이렇게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했느냐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꼭지를 땄는지 안 땄는지도 봐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얼마예요? 68,997불. 비트코인은 운명적으로 68,977불 위에서 끝난다라고, 지금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차트의 기본에서 나오는, 원칙이기도 해요.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68,997불. 지금 이렇게 꼬라박고 있고, 아무리 무슨 10K 간다, 뭐 5K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우리 채널 보고 있는 이 차트를 보고 여러분 매매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면, 얘가 제 아무리 꼬라박는다고 해도, 저는 얘기했어요. 68,997불. 갑자기 뭐 조금 오르니까 올라간다.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꼬라박고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가 꼭지를 못 따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이 전고점을 음복 없이 이렇게 돌파했으면 적어도 얘는 68,997불 위에서 끝난다라고 나는 가정을 하고 지금 봐야 된다. 그러니 여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절대로 손절하면 안 된다. 왜냐? 얘는 결국 여기까지 올라올 테니까.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분명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계속 1년 동안 요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꼬라박더라도. 그래서 막 지금 마이너스 70%, 막 80%, 막 50% 이렇게 되신 분들 물타기 하지 말아라. 손절도 하지 말아라. 지금은 아직 아무런 타이밍도 아니다. 이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힘들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그치만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손절하고 나와서 여기 들어가서 수익 낼 자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데 이 실력으로 여기 다시 손절하고 들어가서 나 이거 다 회복한다? 이거는 그냥 꿈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돈이 아니니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 마이너스 70%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다 복구해 줄 수 있는 제가 찍어주는 거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제 낚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꼭 몇 명 나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봉에 봤을 때 지금 캔들도 봐야 되는 건데 캔들을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이동평균선 봐야 된다 그랬죠. 이동평균선은 뭐가 있죠? 제가 오늘 오픈 모임에서도 이 얘기했지만 5선, 10선, 20선, 60선, 120선, 240선. 이게 우리 채널에서 얘기하는 아주 글로벌하게 스탠다드한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에서 중요한 건 뭐죠? 단기는 요거예요. 5선, 10선, 20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봐야 돼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요거. 핵심적인 건 요거죠. 20선. 요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기로 넘어갈 때는 이제 60, 120, 240. 여기에서 핵심은 뭐죠? 요거예요. 요거. 240. 자, 일단 차트가 241선 일봉 기준으로, 요거는 일봉 기준이에요. 일봉 기준으로 241선 아래로 내려왔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겠구나. 계속 적어도 하락 추세가 끝을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이거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캔들이 연속으로 241선. 지금 그렇지 않은 애들 있나 한번 보세요. 241선 잠깐 내려왔다가 잠깐 뭐 나들이 나온 것처럼 내려왔다가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이런 애들은. 만약에 그런 애들이 있다면 되게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믿고 걸러야 되는 종목이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그렇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환율도 그렇고 예외 없어요. 이게 뭐 금이니 환율이니 뭐 달러 인덱스가 됐든 채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241선을 일단 한번 깨고 내려오면 이거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꾸 희망회로 돌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뭐 으쌰으쌰 해도 절대로 241선 깨고 내려간 거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뭐 함부로 물타기를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되고, 이동평균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볼린저 밴드니 무슨 여러 가지 여러분 뭐 잡다한 무슨 뭐 뭐죠? 뭐 여러분 보조지표 좋아하시잖아요. MACD니 무슨 뭐 많잖아요. RSI 스토캐스틱 뭐
온갖 그런 그 보조지표 가지고 뭐 심지어 이걸 유료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막 뭐 매물대 체크하는 데는 무슨 그물망 뭐가 있다는 등 뭐 막 그거 막 팔거든요. 업체 같은 데에서. 그리고 유튜버들도 그거 팔아요. 업체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그 절대로 그런 거 돈 주고 결제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조지표가 많은 이유는 왜 보조지표가 이렇게 많죠? 보조지표가 여기도 보면 보조지표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이거 보면은 막 보조지표를 살피다 보면 뭐 이거 되게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많겠어요? 이게 보조지표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보조지표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잘 안 맞으니까 많은 거예요. 그런 쓸데없이 너무 그런 거에 막 현혹돼가지고 이거저거 살피면 원칙과 기준만 사라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MACD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럼 딴 보조지표는 보면 안 돼요. 얘가 주는 시그널만 갖고 해야 돼요. 매도하라고, 얘가 매도하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해야 되고, 매수하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매수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갑자기, 얘 좀 더 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얘를 안 보고 딴 걸 봐. 그런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보조지표를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그냥 뭐, 보조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얘를 중심으로 매매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동평균선을 봐야 된다. 그럼 뭐냐, 이동평균선에서, 상승의 시그널이 있고 하락의 시그널이 있겠죠. 이동평균선에서. 상승의 시그널은 뭐가 있죠? 5선이,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10선이 있고 20선이 이렇게 있죠. 역배열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5선이 이렇게 10선과 20선을 동시에 한 방에 뚫고 올라가면 여기는 매수 타점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60선까지도 돌파하면 이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 상승해서 매수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냐? 그게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보고 바로 그거에 따라서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동평균선의 가장 단점은 타이밍이 늦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이동평균선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보조지표로 확인하는 거잖아. 우리는 이걸 먼저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요거를 보면서 여기에 기저에는 엘리어트 파동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단기적으로 상승인지 하락인지 단기적인 사이클이 있고 중장기적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단기라 그랬죠. 5선, 10선, 20선은 단기야. 그러면 이 단기적인 어떤 추세를 살피는데 5선이 10선과 20선을 골든 크로스에서 올라가면 이거는 상승의 어떤 추세 전환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세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도 봐야 되겠죠. 요런 게 있고, 하락의 시그널, 단기적으로 하락의 시그널은 뭐죠? 반대죠. 이렇게 정배열로 만들어 가고 있다가 5선이 10선과 20선을 깨고 데드 크로스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단기적으로는 전환했다. 얘가 조금 다시 회복하려면 조정기간이 좀 생기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정도로 참고하면 좋다. 이동평균선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거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여기 20선, 60선, 120선, 240선이 있죠? 근데 중장기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거, 만약에 상승의 시그널은 뭐죠? 20선이 60선을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시그널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의 시그널이 되죠? 그러나 반대로 60선이 이렇게 있는데 20선이 60선을 깨고 내려가. 이거는 5선이 20선을 깨는 것보다도 되게 의미 있는 데드 크로스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주면 나와야 돼. 이런 모양의 이렇게 데드 크로스를 할 경우에 어떻게 20선이 60선을 데드 크로스하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120선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제가 120선은 주봉에서 봐야 되는 건데, 120선이 이렇게 120선이 있는데 주봉에서 캔들이 120선을 막 깨고 내려온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흑산병으로 깨고 내려왔다. 주봉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조정 들어가겠다. 아니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겠다.
이제 좀 시간 좀 걸리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주봉상 120선을 깨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는 하락의 시그널이다. 그럼 반대도 있겠죠?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주봉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지지받고 올라와. 이러면은 얘는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그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120선은 매우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을 만드는 이동평균선의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채널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 있죠? 240선. 242선은 이거는 경기선이에요. 경기선. 우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 항공모함에 비유를 했죠.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무슨 보트가 아니잖아요. 보트야 그냥 막 휙휙 바뀌잖아요. 이렇게 막 이게 되잖아요. 근데 항공모함은 이렇게 막 방향을 막 휙휙 전환할 수가 없어요. 항공모함은 한번 방향을 돌려면 크게 돌려야겠죠. 이렇게 크게 돌려서 나가야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241선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한번 여기를 깨고 내려왔다라는 거는 야 이제 당분간은 이거 별로 재미없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241선에서 우리 채널에서 제가 알려준 시그널이 있죠. 3번의 하락을 하고 241선 안에서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고, 여기를 다시 올라가면 일단 단타는 해볼 수 있으나 반드시 목표가는 241선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2위로 계속 이제부터 여기서 모아가기 시작해서 내가 이거 한 10년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10년 말이 가치 투자지, 가치 투자로 하기로 해서 들어가서 마이너스 20% 30% 되는 걸 견디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돌파할 때 매수했으면 241선에서는 정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241선으로 제대로 뚫고 올라가는지 이거를 살펴보고 그 위에서 놀기 시작하면 얘는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만들어가는지를 살피면서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수 준비를. 제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우리 채널에서 차트를 볼 때는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러면 연봉상 봤을 때 비트코인은 결국 요 자리까지는 간다라고 이제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연봉상 적어도 이번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작년에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 얘가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자리는 적어도 뭐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 연봉상 반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은. 여기에 반이 얼마죠? 적어도 반은 얼마냐? 27,600불 정도가 반이에요. 이 반의 자리. 이 반을 회복해야 돼요. 올해 여기 반을 회복해야 얘가 내년에도 갈 수 있어요. 내년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자리를 기다려야 돼. 비트코인이 여기를 회복해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죠? 종가로 여기를 뚫어주면 좋겠죠. 종가로. 그러면 좋죠. 근데 적어도 종가로 못 뚫더라도 적어도 27,600불 이상을 한번 찍어야 돼요. 얘가 비트가. 찍고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이때도 비슷했죠? 얘가 요 반을 딱 찍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올해 우리가 요 자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연봉상 요 자리를 회복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지금 아무리 이제부터 떡상이다, 아니면 이제 조정받고 이제 다시 꼬라 박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눈 하나 깜짝하실 필요 없고, 이 연봉에서 여기 반 지점인 27,600불을 회복하는지만 여러분은 잘 보시면서 관찰하시면서 지켜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단타도 할 수 있고 스윙도 하고 그때 이제 어떤 파동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분기봉 어떻게 되죠? 분기봉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때 한번 꼭지를 땄죠. 그런 다음에 A, B, C로 쭉 빠졌죠. 그래서 분기봉상 A, B, C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 이제 5파의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A, B, C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여기 1분기에서 지금 전 분기의 음봉을 완전히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나왔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죠? 분기는 3월까지, 1분기는 3월까지니까 3월 안에 얘가 여기의 시가인 19,423불, 3월 안에 19,423불 아래로 안 떨어져. 얘가 분기봉상
그럼 어떻게 되죠? 4월부터 또 상승하겠네? 라고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분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 자, 연봉으로 봤을 때는 27,600불까지 올라가줘야 되고, 분기봉상으로는 조정이 적어도 19,423불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좋다. 3월까지. 자, 이거는 언제까지? 12월까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나오죠? 요거를 보면서 있으면 지금 뭐 떡락한다, 몇 K 간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돼요. 뭐 어떻게 해, 나 이제 나 마이너스 70%인데 막 이러면서 조바심 내면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거예요. 가끔 하죠, 제가. 네.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상으로 봅시다. 월봉에서 이때 꼭지를 따고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까지 나왔어. 여기 이렇게 해서 근데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일단 이 월봉에 이번 달에 중요한 건 이번 달에 이 월봉에 50%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지금의 조정이 나오니까 적어도 얘가 어떻게 봐야 되죠? 월봉상 이렇게 월봉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거 그냥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여기 자 월봉에서 50%를 깨지 않으면 되겠죠? 그럼 분기봉에서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19,000 대략 한 500불에서 600불 사이를 이번 달에 안 깨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있죠? 월봉에서 이동평균선도 봐야겠죠?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했듯이 5선이 여기에 있어요. 5선만 깨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내려와도 여러분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꼭지를 따더라도 비트코인 같이 시총 큰 애가 꼭지를 땄어요. 이번에 24,264불 꼭지를 따고 전에 23,955불이었으니까 꼭지를 따고 지금 내려오는 중인데 여기 5선만 지킨다 이번 달에. 그럼 다음 달에 한번 더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달에 어떻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죠? 다음 달에 음봉이 하나 또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 이번 달이 음봉으로 끝나면. 그러나 다음 달에 여기 종가 위에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양봉이 나오면 이 꼭지는 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바닥인가? 뭐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를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바닥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뭔데? 라고 해서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하면 그 근거가 맞는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판단을 어떻게 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쥐뿔도 아는 게 없어. 그럼 누군가가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러면서 막 근거를 대면서 막 얘기하면 그 근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쵸? 대신 누군가가 판단해 줄 수는 없잖아. 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적어도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고 막 30만이고 50만이고 이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틀린 얘기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우리가 권위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것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 이 권위에 기대서 유명한 연예인 쓸 정도면 이게 정말 턱없이 형편없는 제품인데 유명한 연예인 써서 이걸 하겠어? 라고 하는 우리의 막연한 암묵적인 그런 신뢰감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여러분 많이 속습니다. 제가 제품 기획을 오래 하고 소싱도 하고 이러면서 하지만 여러분이 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100만 원이면 실제로 이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몰라요. 뭐 제품이 물론 뭐 아주 형편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 제품이 100만 원의 가치를 하는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깊이 있게 안 하잖아요. 뭐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를 이게 잠깐만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하나 샀으면 자 이게 100만 원 정도 주고 살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거를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이거를 또 알아보려고 막 이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떠들면 그래도
이 정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인상도 그렇고 뭐 거짓말할 사람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지, 실제로 이거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야, 어떤 그 책에서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왔던데? 그럼 얘가 맞는 거야? 이 책이 틀린 거야? 네가 틀린 거야? 이 책이 맞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죠?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검증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막, 감히 여기가 바닥이야 라고 막 말할 수 있다라면은 정말 그 사람이 그냥 베팅을 하는 건지 정말 뭐 알고 얘기하는 거지 그 근거가 정말로 일리 있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이 5선 월봉상 5선을 깨면 어떻게 되죠? 5선을 깨면 이제 좀 안 좋겠죠. 다시 바닥을 찍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를 확인하는지 2월 달에는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적어도 이 자리가 지켜지면 다음 달에 희망회로는 한번 돌려볼 수 있겠죠. 음봉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음 달에도 음봉이 하나 더 붙으면 3월에도 음봉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월부터 또 희망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지 음봉 하나로 끝내고 다음 달에 또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또 올라가고 음봉 하나 붙고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갈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기다리면서 경거망동 안 하고 막 조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잘 이 추세를 살피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그렇게 체크하면 된다. 이제는 주봉을 봐야 되는 시기가 제가 이제 온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자, 주봉상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주봉상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왜 주봉을 봐야 되냐면 비트코인에서 왜 주봉을 봐야 되냐면 주봉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이제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3번의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한번 언덕을 만들고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죠? 주봉으로 보면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 3차까지 양봉으로만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무조건 다 뚫었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죠? 적어도 여기에 고점까지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지금 꼬라박더라도 적어도 24,264불 주봉상 봤을 때 24,264불 위에서 끝난다라는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때 다르면 원칙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가 일단은 근데 주봉상 5선을 깼어. 좀 찝찝하죠? 음봉 하나 더 나오겠죠? 그럼 10선을 지키는지 봐야겠죠. 그러면 주봉상 음봉 3개가 이렇게 꼬라박는 이상 주봉상 음봉 3개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음봉 3개를 끝내게 되면 적어도 2위에서 끝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물린 분들은 버틸 수는 있겠죠. 근데 주봉상 이제 중요한 자리는 어떻게 되죠? 주봉상 여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얘가 여기까지 꼬라박고 이제 여기 올라와서 이 자리 1차, 2차, 3차까지 돌파했으니 이제 이 중요한 언덕 하나, 이 4차 언덕을 돌파하는 이렇게 꼬라박았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주봉을 돌파할 때는 또다시 한번 새로운 이제 그 상승장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 자리가 뭐죠? 제가 일봉에서 계속 얘기했죠. 25,207불 자리예요. 이 자리.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이 3번에 한 번,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섯 개의 파동으로 내려왔다고 했을 때, 이 언덕, 여기 자리를 이제 A, 여기 2번 자리를 B, 여기 4번 자리를 여기죠? 여기 4번 자리를 C라고 했을 때 총 3개의 자리가 있는 거죠. 하락에 나오면서 만드는 이 언덕이. 그러면 이 3번째 이 중요한 언덕 C자리 25,700불 자리를 지금 돌파하느냐라는 희망회로로 돌릴 수 있는 되게 이제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정도를 더 기다려보고 얘가 만약에 다음 주에 음봉 하나가 더 붙은 다음에 10선을 지키고 올라가면 25,207불을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이제 또다시 한번 지금 이런 어떤 상승장처럼 한 번이 더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이동평균선상
요 120선이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했죠. 이거는 일봉상 240선하고 같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요만큼의 상승을 보고 이제 시작이야. 막 이제 가짜 외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예 모른다. 왜냐? 아직 120선 아래에 있다, 주봉상. 그러면 이게 진짜로 우리가 기다리는 불장의 상승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봉상 120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오면 이제 이때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아주 희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1번 여기 25,207부를 돌파하기를 우리는 기다려보자. 그럼 지금은 막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만큼의 이제 상승이 끝났거든. 이제 조정이 지금 이미 시작됐어. 지금 2주째 꼬라박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단기 조정이 이제 됐으니까 음봉 3개, 다음 주까지도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뭐죠? 잡코들만 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알트 시총 1조 이상 되는 애들, 좀 꼬라박은 애들, 뭐 한 2%, 3% 뭐 이렇게 조금 플러스 되다가 뭐 또 꼬라박으면 또 조금 빠지고 막 이거 반복하겠죠. 여기 음봉이 하나가 더 뜰 동안.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주봉상으로는 봐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좀 길게 보면, 주봉은 25,207불 요 자리를 넘어야 되는 아주 되게 중요한 자리. 요렇게. 요거를 보고, 그래서 맥시멈 자리, 주봉상 이제 타점은 어디죠? 여기까지라고 봐야 돼요. 여기. 일단은 1차 주봉상 목표가, 비트코인을 내가 매수를 했어. 그럼 비트코인의 목표가는 어디죠? 여기. 32,384불 자리.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아까 우리가 분기봉에서도 봤지만 25,600불 자리. 이 자리가, 연봉에서도 그렇고, 음봉의 반을 회복하는 자리였죠. 그럼 여기를 상회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27,600불 자리를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그러면은 되게 고무적인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1, 2, 3, 4, 5 이렇게 올라왔다가 길게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2파, 예를 들어서 주봉상 2파 조정이 이렇게 길게 나오더라도, 이제 3파? 나올 수 있겠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지켜보시면,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는 희망 회로를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려있던 거 좀 정리하면서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얘가 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갈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좀 긴 추세로 봤을 때 그렇다 라고 보셔야 되고, 그럼 비트코인의 일봉의 모양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요때 얘기했죠. 여기 한번, 그래서 얘가 ABC로 내려왔어요. ABC로 한 묶음, 두 묶음 내려왔죠. 그러면 이렇게 도지가 나오고,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양봉이 하나 떴어요. 좀 찝찝하죠? 지금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헷갈릴 거예요. 근데 얘가 조정이 지금, 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 내려온 거냐? 제가 여기 잡아놨었죠? 하락이 나오면 얘가 꼭지를 땄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ABC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자리는 이 자리였다. 이 자리를 깨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동평균선 5선 깼고 10선 깼고 20선을 깼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를 깼죠. 이 자리를 깨면 어디죠? 바로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돌파했던 요 자리. 요 자리를 지켜줘야 돼. 요 자리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어디죠?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이제 마지노선이고, 그러면 이제 241선 여기를 깨면은 이제 위험하겠죠. 요렇게. 지금 요런 식으로 제가 잡아놨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게, 이렇게. 일목균형표상 요 구름대 상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놓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한 묶음, 두 묶음으로 내려왔는데, 찝찝한 건 뭐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끝나고 내일 음봉이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세 묶음의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그래야 여기까지 한번 꼬라 박아야 이제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양봉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 주점, 여기 돌파했던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고 여기서 말아 올려야 돼요. 내일은 무조건. 그러지 않으면 더 꼬라박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단타로 들어가서 막 조금 수익 좀 나고 한다 라고 할 견 정리해야 돼요. 내일 이게 음봉으로 꼬라박기 시작하면. 올라가도 저는 그랬죠. 자꾸 미련을 갖고 시장하고 싸우고 막 희망회로 돌려가면서 여기 음봉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아니야, 난 이거 나오더라도 결국 갈 거니까 난 버텨볼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때부터 매매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일하게 들고 있었던 게 헤데라 하나였고, 나머지는 싹 다 정리했죠. 그리고, 요때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때 한번 뭘 했었냐면, 요때 칠리즈를 한번 들어갔었어요. 요때. 예. 왜냐? 지금 타이밍상, 여기 한번, 얘가 요거 반등 나올 때, 요게 이제 B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칠리즈가 요때 한번 나올 것 같아. 파동의 모양, 요 B파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때 한번 그냥 깔짝 대면서 단타로 들어갔다가 수익이, 운 좋게 또 수익이 나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음봉 뜨는 거 보고, 얘 50%를 그냥 깨버렸으니까, 이거는 장대 음봉 하나 나오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5% 넘는 음봉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음봉 3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5개, 3개, 두 묶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ABC를 끝내고 올라가려면 내일부터는 무조건 양봉으로 좀 여기 이 장대 음봉의 50%를 회복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다시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무조건 양봉으로 올라와 줘야 된다. 적어도 적산병으로는 올라와서 여기를 깨든가, 뭐죠? 여기 적산병으로 여기를 깨고 올라오든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ABC 이걸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조금 찔끔찔끔 이러고 있으면 한 번 더 꼬라박을 거를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을 제가 길게 연봉부터 해서 뭐 차트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펴야 되는지까지도 쭉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각도도 봐야 되고, 이 내려오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 올라갔을 때의 각도와 지금 내려오는 각도 살펴야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동평균선 5선, 10선, 20선, 요거 240선, 요거 60선, 요거 120선 다 살펴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자, 길게 이동평균선만 봐도 대충 좀 흐름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보면요, 자,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역배열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었죠. 240선, 120선, 그 다음에 요거 뭐죠? 이거 60선, 요 20선, 아주 10선, 5선, 아주 완벽한 역배열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러다가 이때가 이제 전환점이 돼서 이때부터, 자, 이때 상승하면서 정배열을 만들고 있죠. 5선, 10선, 요렇게 50, 요거 20선, 그리고 요거 240선. 얘네는 단기 이평선은 같이 움직이면서 다 뚫고 올라갔죠. 단기 이평선이 못 뚫었죠. 241선 뚫었고, 여기 120선 뚫었고, 요 중간에 60선 뚫었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60선이 120선을 골든 크로스 했고, 좀 있으면 240선을 골든 크로스 할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심지어 120선도 지금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죠. 이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얘네들이 이평선이 얘네들은 벌어지면 다시 붙으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서 얘네가 지금 너무 많이, 이 단기 이평선들이 240선, 60선, 120선 얘네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평균적으로 240선하고는 단기 이평선은 나중에 상승 추세가 되면 멀리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60선과 120선하고는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어느 정도 일정 간격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그렇게 우리가 그걸 기다려야 되지.
왜 또 꼬라박어? 막 또 올라가기 전 아직 갈 길이 먼데 막 이러면서 이제 빨리 가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좀 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정리하면 얘가 조정이 나온 거는 요 자리까지인데 요 자리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내일부터는 양봉으로 요 자리까지는 돌파해서 양봉 이렇게 올라가야 여기를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단기 최고점인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 다시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아직 지금 상승 추세가 이거 지금 요거 하나 딸랑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몰라. 그럼 상승의 각도가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근데 얘가 이쯤에서 끝나. 그럼 상승의 각도가 좀 괜찮아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정도로 해서 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사실 오늘 지금 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한번 알트코인들 쭉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제가 아주 심플하게 지금 계속 보던 거라 아주 심플하게 타점만 보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어떻게 되죠? 스토리지 나와야 돼요. 이제 얘는 이제 이때 나와야 되는 거였죠. 일봉상 봤을 때 스토리지는 얼마였죠? 여기 667원을 다시 재차 올라오기 전까지는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이 자리 지금 스토리지가 이 20선을 지키는지 봐야 되는 거겠죠. 요 20선을 지키는지 보고 결국에는 얘는 지금 여기가 그러면은 매수 타점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돛지를 막 만들고 있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이 고점, 이 돛지의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이 509원을 돌파하면 매수 타점은 한번 해볼 수 있겠으나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시고 재차 얘는 241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재차 얘는 스토리지가 이 위로 여기를 돌파했죠. 이 241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다음 언덕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746원, 667원. 그래서 스토리지는 667원을 돌파해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딴 거는 볼 거 없고 스토리지는 667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것도 막 미리 들어가시고 막 제가 이게 무슨 타점 얘기하기가 무서워요. 미리 들어가시고 막 물리고 막 이러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509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건데 이거 그냥 대응이 이거 견디지 못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A, B, C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국자 모양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A, B, C 이렇게 빠지면 답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스토리지는 얼마? 667원을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알고랜드도 뭐 얘도 시총은 나쁘지 않죠. 얘는 꼭지를 못 땄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얘는 홀딩 하면 돼요. 왜냐?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얘가 왜냐하면 얘는 200 여기 제가 얘기했죠. 요 246원을 돌파했어요. 이 자리를. 그리고 어디도 돌파했죠. 얘가 요 자리 돌파했나 한번 볼까요? 요 자리. 여기도 돌파했죠. 적산병으로. 얘는 여기까지 다시 와요. 그러니까 버티세요. 이거 379원. 그래서 얘는 379원을 돌파해야 되고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좀 약해요. 241선의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여기 얼마죠? 여기 얼마냐면 436원. 그래서 241선 위를 만약에 얘가 이 자리 379원을 돌파하면서 양봉으로만 막 뚫어. 그러면 매수를 했어 여기서. 근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나와야 되고요. 손절 하나는 있더라도 아니면 본절에서 다시 나오든가. 그래서 379원을 돌파할 때 양봉으로만 241과 다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럼 목표가는 어디냐? 요 436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 근데 이 436원에서 매수를 또 해볼 수 있으려면 여기조차도 음봉 없이 막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알고랜드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데라
헤데라는 제가 이제는 주봉을 좀 봐야 되는데 헤데라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얘는 오늘도 매수 타점이 있었죠. 주봉으로 보려면 헤데라는 여기 돌파해야 돼요. 헤데라는 제가 좀 좋게 본 게 130원을 돌파하면 여기가 한번 저항이 돼요. 그래서 1차 목표가 여기 만약에 112원 주봉으로 매매를 하면 주봉으로 매매를 하면 일봉으로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112원이 매수 타점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적어도 일봉상 112원을 적산병으로 뚫어야 돼요. 그래야 주봉으로 우리가 여기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봉에서 112원을 음봉 없이 돌파하고 그 다음 봉에서 적어도 종가가 112원에서 끝나야겠죠. 그럼 어떻게 4일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이제 얘가 막 지금 여기 112원을 막 지금 돌파했잖아요. 일봉상 돌파했어. 그럼 적산병으로 돌파했는지 봐야 되고 주봉을 보는 거니까. 왜냐하면 얘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일봉상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살펴야 된다. 그러면 헤데라는 만약에 112원을 여러분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 되고, 그럼 얼마? 여기 130원까지는 목표가로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만약에 이제 조정, 그냥 막 올라가는 건 없다 그랬죠. 저항을 받고 무너지고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주면 어디? 여기 300원까지도 희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저항을 한번 중간에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 그냥 러프하게 얘기는 했지만 요 자리까지는 한번 희망해 볼 수 있겠죠. 100, 여기 얼마냐면 198원. 자, 그래서 헤데라 정리하겠습니다. 112원이 매수 타점. 그리고 2차 매도 타점은 130원. 그리고 3차는 얼마였죠? 여기 198원. 여기가 3차. 그리고 4차 300원.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때 파동상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러면 300원까지 가는 게 최종 목표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견딜 수 있다면 해보셔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헤데라는 잡아놨으니까 요거 보고 제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데라 좋다. 헤데라는 관심 종목에 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셀로. 셀로도 주봉상 보면 어디죠? 주봉상 요 자리에요. 주봉상 이 자리 1075원. 1075원을 돌파하면 여기가 이제 1차 매수 타점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V자죠. 확실히 돌파해야 돼요. 지금 얘가 5선이 20선 골든 크로스 했고 10선도 골든 크로스 했고 10선이 골든 크로스까지 하면 이제 얘는 셀로는 좋게 가겠죠. 그래서 1075원을 확실히 일봉상 적산병으로 뚫어야 되고 조정받고 재차 돌파하면 그때 한번 노려보면 되고 셀로의 목표가는 어디? 주봉상 1580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주봉상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아 놓은 거는 이제 일봉상 여러분들이 잘 봐야겠죠. 어떻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지. 일봉상 꼭지를 따면 주봉상 1580원이 되겠지만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또 한번 정리하고 다시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셀로는 주봉상 1075원이 목표가가 된다. 매수 타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일봉상으로는 어떻게 되죠? 1085원 자리에요. 1085원. 그러니까 1075원, 1080원 요 자리를 1075원 돌파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봉상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지금 적산병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다시 꼬라 박았어. 그럼 재차 돌파해야겠죠? 그래서 1075원을 돌파할 때가 얘는 매수 타점이고 아까 목표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레스 홀드 스레스 홀드는 어떻죠? 스레스 홀드는 이제 지금 보면 얘도 여기가 지금 4파 조정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를 돌파할 때가 이제 마지막 피날레 한 방이 나오겠죠? 81.4원. 그러면 얘가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보이는 거죠? 1파, 2파, 이게 3파, 4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디를 돌파해야 될까요? 적어도 여기는 돌파해서 올라와야 돼요. 얼마? 여기 59.2원. 59.2원은 돌파해야 된다.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가 되겠냐?
스레스홀드는 81.4원이 목표가가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다루는 종목들은 주봉으로 한번 매수 타점도 다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테픈도 뭐 마찬가지죠. 네, 스테픈도 똑같아요. 아직 얘는 241선 위로 못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얼마? 861원. 그래서 얘는 861원 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의 자리는 이 자리겠죠. 얼마? 746원. 746원과 861원 자리 두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746원 자리는 좀 약한 자리죠. 이 861원 자리도 그렇게 강한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를 일단은 돌파해서 올라올 때를 한번 단타로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61원을 확실하게 지지받는 거를 봐야 돼요. 적산병으로 돌파하고 또 조정을 막 받다가 재차 이 적산병으로 돌파했던 이 고점 자리가 만약에 870원 정도 된다. 그러면 870원을 재차 돌파할 때 그때 매수를 노려도 늦지 않아요. 제가 매수 타점을 얘기하면 막 미리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거기 터치만 해도 들어가. 그거는 돌파 지지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 어떻죠? 예, 도지도 지금 도지는 워낙에 얘가 하락을 막 계속 꼬라박아가지고 241선 위에 올라와 있어요. 얘는 이미 240을 돌파해내고 이 언덕을 돌파했죠. 그래서 도지는 뭐죠? 도지는 여기에요. 도지가 이제 얘는 한번 깔끔하죠. 여기 얼마죠? 125원. 예, 도지는 125원을 돌파하면 목표가는 여기 149원까지 갈 수 있다. 요거만 살피시면 돼요. 딴 거 별 거 없어요. 125원에 돌파하면 149원까지 들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이거 한번 살펴본 거니까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 이더리움 클래식은 뭐죠? 여기를 돌파했나요? 28,700원 28,700원을 돌파했나요? 네, 돌파했었죠. 요때 운봉 없이 돌파했었잖아요. 그럼 온대 이제 다음 타점은 여기죠. 31,370원. 그래서 31,370원을 돌파해야 돼요. 근데 이 자리 돌파하기 쉬울까요? 바로 여기 위에 241선 있고 이때부터 31,370원을 매수 타점으로 누렸으면 양봉으로만 계속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네. 근데 241선 맞고 또 꼬라박고 막 이러면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37,000 매수 타점은 31,370원이야. 근데 얘가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돌파했다가 이쯤 갔다가 다시 꼬라박았어. 그런 다음에 재차 돌파할 때 이 자리를 돌파해야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목표가는 이제 여기겠죠. 37,800원. 예, 38,050원이네요. 예, 38,050원이 된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목표가는 여기 매수 타점, 여기 매도 타점. 근데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죠. 여기 돌파하면 얘는 다시 이 위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도 잘 한번 노려보면 좋겠죠. 그래서 요 두 자리만 살펴보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왁스 한번 보겠습니다. 왁스도 똑같죠. 왁스는 241선 돌파 못했어요. 얘도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나왔으니까 얘는 왁스는 한번 노려보면 되겠죠. 얘는 매수 타점이 108원입니다. 요 자리 여기부터는 108원을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봉 없이 돌파해야 돼요. 음봉 없이 돌파했다가 꼬라박더라도 아니면 여기 지지받더라도 재차 돌파할 때 이때를 노려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매수 타점은 108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얼마죠? 126원. 예, 그 다음은 126원까지 살펴보면 되겠다. 126원을 어떻게 음봉 없이 막 돌파해. 그러면은 이제 얘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들고 있는 거죠. 5선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더 가면 이제 쭉 가는 5선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있다가 한번 정리해야겠죠. 그러고 있다가 다시 지지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 구간까지 가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노려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듯이 매매를 해야 되지 뭐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하염없이 기다리는 식의 이런 매매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 운 좋게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중간에 얘가 막 올라가니까 이제 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쯤에서 매수했어. 그러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여기에서 매도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내려올 때 다시 그냥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 내려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다시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고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나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죠. 여기서 매수를 했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그냥 계속 들고 있어. 그냥 내려와도 이렇게 꼬라박아도. 근데 심리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안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매수 타점에 와서 매수를 했고 막 5%, 10% 이상 막 가면 그냥 일단은 어느 정도 5만 10전 하자고 했죠. 나는 미련이 있어. 그럼 한 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들고 있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드 조절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잘 노려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진 코인. 자, 엔진 코인도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엔진 코인은 241선을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이거는 실패한 애예요.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얘는 여기를 지금 돌파하다가 무너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ABC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건 장담을 못해요. 왜냐하면 241선은 뚫고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241선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저항이 심해요. 이거를 한 방에 이렇게 깨고 내려왔다라는 건 다시 한번 이거를 한 방에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엔진 코인은 지금 휴망회로를 함부로 돌릴 수는 없다. 얘를 단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이미 타점이 늦었어요. 얼마? 579원. 이 칩자 도치의 고점을 돌파할 때 579원을 돌파할 때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얘는 맥시멈이 이 자리거든요. 596원 정도. 맥시멈 요 자리 정도 596원이 맞나? 그러네요. 596원 정도가 맥시멈 자리라고 봐야 되는 그런 단타 자리였거든요. 그럼 언제 엔진은 여기 위로 올라와야죠. 얼마? 673원. 673원. 674 쌍봉 자리인데? 얘는 6이 자리예요. 670. 엔진은 딴 거 보지 마시고 673원 자리를 단타로 노릴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보셔야. 지금은 위험해요. 이거 올라가야 가는 거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 장대 음봉의 50%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게 간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미리 들어가시면 안 돼요. 또 물려. 여기서 또 물려. 이렇게 쭉 A, B, C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내려오면 이때 매수해야 되는데 정작 이제 여기 물려 있다가 여기서 매도하고 이거를 못 먹어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걸.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를 안 좋으니까 엔진 코인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세타. 자정이 넘었으므로 요거하고 한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날 나머지 또 볼게요. 일단 세타는 뭐죠? 이 세타는 여기잖아요. 1540원. 여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금 세타 접근하시면 안 돼요. 1540원만 돌파하면 수익을 줘요. 얘도 어디까지? 1850원까지. 자, 요 두 자리만 보시면 돼요. 그래야 얘는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적어도 요 자리까지 무조건 와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올 테니까 1540원까지는 올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거 지금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 이게 또 문제 생겨요. 이게 ABC 나오면 어떡할 건데 꼭 이 B파 때 들어가 가지고 또 물려. 또 꼬라박고 한참 기다렸다가 여기서 또 매도하고 정작 여기 1540원짜리 왔을 때는 또 매수를 못해. 쫄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역으로 매매를 하요. 미리 들어가면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 토큰도, 좋아요. 지금 모양을 보면. 근데 다만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1540원까지 언제 올라올지 기간을 알 수 없잖아.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막 20일 조정하다가 여기 올라오면은, 이거를 뭐하러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힘들게.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거를 뭐하러 여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냐. 그냥 여기 올라올 때 여기서 들어가는 게 낫지. 왜 여기서 들어가는 이유를 저는 알죠. 여기서 들어가면 이만큼을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인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타 토큰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럼. 네, 세럼 마지막 보겠습니다. 세럼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아요. 세럼은 이거 좀 4파거든요. 그러면 세럼은 일단은 여기는 올라와야겠죠. 최소 여기 732원. 네. 732원은 올라와야 되고, 뭐 자신 있는 분들은 여기 올라와도 돼요. 여기 얼마지? 여기 696원. 네. 세럼은 696원. 요 자리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요거는 자신 있는 분들만 하세요. 그리고 732원. 적어도 여기는 돌파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온다? 얘는 875원. 875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875원짜리는 어떻게? 875원짜리는 얘가 이렇게 가야 돼.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뚫고 올라가야겠죠. 한 방에 빵 올라요. 얘는 지금 4파 조정이에요. 4파 조정. 이렇게. 그래서 얘는 5파. 875원을 돌파하면 5파다. 5파 한 방을 먹을 수 있고, 그럼 5파는 어디까지가 뭐 최대값이 될 수 있을까? 여기 1225원. 1225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럼은 보시면 되고, 잘 노려보세요. 그래서 이 875원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으로 막 뚫고 올라가야 여기까지 희망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깔짝깔짝 빌빌대면서 다시 내려오면 이게 4파 조정 모양에서 이렇게 ABC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또 ABC 갔다가 ABC 이렇게 갔다가 재차 올라갈 때 이런 파동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정 파동은 그냥 막 복잡하게 막 여러분 카운팅 막 열심히 하고 있어봐야 힘만 빠져요. 계속 막 머리만 아프고. 그러니까 중요한 언덕을 돌파할 때를 기다려 보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조정 파동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세럼은 나쁘지 않다.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것도 잘 쪼아 보시면 될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서 월요일에 제가 내일은 이제 저도 좀 휴식이 필요해서 주일에는 좀 그냥 특별한 게 없으면 제가 일요일에는 쉬는 걸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올려놓은 지금 오늘 올린 것만 해도 쭉 여러분들이 주봉, 월봉 살피면서 왜 얘가 이렇게 잡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왜 그렇게 잡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의문점이 나는 분들은 그렇게 나중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잘 살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고 비트를 꼭 열심히 체크해 보세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